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수신 차단으로 전화 연결에 실패했더라도 스토킹 금지 잠정 조치를 위반한 것이다 사건입니다. 피해자 A씨와 가해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계속 방문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계속 문자와 전화를 해서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 보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걸 잠정조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그 접근금지 가처분과 유사하게 그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 가해자에게.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호, 문원,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쉽게 말해서 연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하지 말 것이라는 잠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 A에게 재차 전화를 하고 주거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계속 스토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 표시가 떴고, 그러자 이제 피해자 A는 가해자 번호를 수신 차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는 그 가해자의 전화번호가 부재중 전화로 떴고 수신 차단된 번호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그 가해자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요. 검사는 두 개의 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즉,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그래서 잠정조치 위반, 그리고 일반 스토킹 범죄 행위, 즉 전화를 걸고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스토킹 행위가 되죠. 잠정조치와 별개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스토킹 처벌법에 보면 잠정조치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 그 일반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는 두 개의 죄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은 2심과 대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2심은 일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전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수신 차단을 해서 내 번호를, 가해자 번호를, 그래서 가해자와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수신 차단된 번호로 표시된 것만으로도 잠정 조치를 위반한 것이냐, 즉 그게 가해자가 송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두 번째 쟁점은 잠정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가 동시에 일반 스토킹 범죄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 이거를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각각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중첩적으로, 아니면 하나로 처벌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잠정조치 위반과 일반 스토킹 범죄는 각각 중첩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에서 그 전화 부분 있죠. 그 수신 차단된 전화, 부재중 전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 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부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수신 차단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부재중 전화 표시나 수신 차단 기호가 휴대전화에 뜨게 하는 것은 피고인이 직접 송신한 부호는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뭐 문자를 보냈다거나 이랬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이건 통신사에서 표시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잠정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전화를 건 행위나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일반 스토킹 범죄에는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대법원 판례가 이전 대법원 판례에도 나오다시피 그 부재중 전화 표시라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연락을 해서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게 하는 것은 일반 스토킹 범죄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심은 이것이 잠정조치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일반 스토킹 범죄에는 해당하지만, 그래서 2심은 잠정조치 위반 중 주거지 방문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다음 전화 걸기, 주거지 방문을 또 일반 스토킹 범죄로도 유죄로 인정해서 이것을 각각 이렇게 다 처벌을 한 겁니다. 중첩적으로. 근데 이제 대법원은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단 한 개의 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일단 대법원이 보기에 부재중 전화 표시나 수신 차단 기호 표시가 뜨게 한 행위, 이거는 잠정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2심과 달리. 즉 피고인이 송신한 부호로 평가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재중 전화나 수신 차단 기호 뜨게 하는 게 일반 스토킹 범죄에는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대법원은 더 나아가서 이것이 잠정 조치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뭐 2심과 똑같이 전화 건 행위나 주거지 방문한 것이 일반 스토킹 범죄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거는 뭐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달라진 것은 잠정 조치를 위반했느냐, 그리고 각각 처벌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는데요. 그래서 대법원은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단 처벌 조항이 각각 있긴 하지만 이거를 각각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잠정 조치를 위반한 행위가 동시에 일반 스토킹 범죄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 이거를 각각 처벌할 것이 아니라 형이 가장 무거운 죄로만 한 개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형법에 보면 그 어떠한 행위가 두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첩적으로 동시에 이 사건에서도 그 전화를 건 행위, 주거지를 방문한 행위는 방금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잠정조치 위반 행위에 해당하죠. 연결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근데 동시에 일반 스토킹 범죄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죄목이 각각 있는데요. 근데 하나의 행위가 여기 모두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에 대법원은 이것을 각각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즉, 두 개의 죄로 중첩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이 더 무거운 죄명을 적용해서 한 개의 범죄로만 처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사안에서만 그런 것이지 어떤 행위가 두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거를 하나로만 처벌할지 각각 처벌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하나로만 처벌하는 경우는 상상적 경합, 그리고 각각 두 개로 봐서 이거를 이제 가중해서 처벌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는 이제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보기에 이거는 하나의 행위가 각각 범죄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죄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고 그 전화를 건 행위만으로도 잠정 조치를 위반한 거다. 연결이 됐든 안 됐든 이렇게 판단한 사건입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